내가 책임도 내가 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명확해졌어. 내 길이 보였지. 실수도 했어. 내 판단 틀릴 때도 있었지. 근데 배웠어. 내 실수니까 제대로 배운 거야. 남 말 따라했으면 배울 것도 없었을 거야. 주도권 가지니까 달랐어. 적극적이 됐어. 내 결정이니까 책임지고 밀고 나갔지. 남 말대로 했으면 소극적이었을 거야. 판단을 남한테 맡기면 편해. 당장은 근데 성장 없어. 그 판단력 안 늘어. 계속 남한테 물어봐야 하지. 의존하게 돼. 현대건설 공법 선택할 때 전문가 의견 들었어. 달랐어. 누구 말 들어야 하나 고민됐지. 결국 내가 판단했어. 각자 의견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내가. 현장 상황 제일 잘 아는 건 나니까. 책임도 내 거니까. 선택한 공법 적용해서 잘 됐어. 내 판단 맞았던 거야. 전문가 말만 따라했으면 현장 특성 못 살렸을 거야. 그냥 판단이 성공 만든 거지. 판단은 훈련이야. 많이 할수록 늘어. 남한테 맡기면 훈련 안 돼. 좀 약해져. 스스로 판단해야 강해져. 현대로자 설계 방향 정할 때 의견 분분했어. 디자이너는 이렇게, 엔지니어는 저렇게 다 일리 있었어. 근데 최종 결정은 해야 했어. 내가 했지. 두 의견 절충하되 방향은 내가 정했어. 책임지는 건 나니까 결과 나왔어. 가장 반응 좋았어. 내 판단 통한 거야. 의견 조율하고 결정하는 능력 생긴 거지. 남한테 맡겼으면 그 능력 못 키웠어. 판단을 남한테 맡기면 결과도 남 거야. 잘 되면 남 덕분이고 못 되면 남 탓이고 내 것이 없어. 성장도 없지. 현대 중공업 선박 설계할 때 선주 요구 많았어. 이것저것 다 넣으래. 다 들어주면 배 못 만들어. 균형 안 맞으니까 판단해서 어떤 요구 받아들이고 어떤 요구 조정할지 먼저 설득했지. 기술적 이유 설명하고 내 판단대로 진행했어. 선박 완성됐어. 성능 좋았어. 선주도 만족했지. 내 판단 옳았던 거야. 요구 다 들어줬으면 문제 생겼을 거야. 판단력이 품질 지킨 거지. 판단은 책임이야. 무거워. 근데 그 무게 성장시켜. 가벼운 선택은 가벼운 사람 만들어. 무거운 판단이 단단한 사람 만들지. 현대전자 투자 결정할 때 분석 자료 많았어. 컨설턴트 보고서도 있고 다 조금씩 달랐어. 뭐가 맞나 헷갈렸지. 내가 판단했어. 자료 참고하되 결정은 내가. 시장 보는 내 눈 믿었어. 책임질 각오했지. 투자 성공했어. 시장 일 맞았어. 자료만 믿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내 판단이 기회 잡은 거지. 자, 남 말만 따르면 평범해져. 남들 다 하는 거 하니까 내 판단 따르면 특별해져. 내 방식하니까 차별하는 자기 판단에서 나와. 그때 상선 항로 선택할 때 시장조사 자료 있었어. 추천 항로 나와 있었지. 근데 내가 본 건 달랐어. 다른 기회 보였어. 그때 판단 따랐어. 자료와 다른 항로 선택했지. 위험했어. 근데 확신 있었어. 책임질 준비됐고 성공했어. 내가 본 기회 맞았어. 자료만 따랐으면 평범한 선택이었을 거야. 내 판단이 차별화 만든 거지. 판단력은 자산이야. 돈으로 못 사. 경험으로만 사. 남한테 맡기면 그 자산 못 사. 스스로 판단해야 사요. 현대백화점 상권 선택할 때 전문가 분석이 있었어. 상권 좋다고. 근데 내가 보기엔 다른 곳이 더 좋았어. 직감이었지. 내 판단 따라 전문가 의견 아니라 내 느낌. 그녀가 위험 감수했어. 책임질 거니까 성공했어. 그 상권 대박 났어. 내 직감 맞았던 거야. 전문가만 믿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그래, 내 판단에 성과 만든 거지. 판단 남한테 맡기면 후회해. 잘못돼도 내 선택 아니니까 배울 것도 없어. 스스로 판단하면 후회 없어. 내 선택이니까 받아들여. 현대조선 수주 전략 세울 때 영업팀 5개 있었어. 이런 전략 하자고. 근데 내 생각 달라서 다른 조건 필요해 보였지. 내 판단 밀어붙였어. 설득했어. 내 방식 시도하자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약 맞았어. 영업팀 방식이었으면 평범했을 거야. 내 판단이 차별화 만든 거지. 판단은 근육이야. 설수록 강해져. 안 쓰는 약해져. 남한테 맡기는 건 근육 안 쓰는 거야. 스스로 판단하는 게 근육 키우는 거지. 현대시멘트 가격 책정할 때 시장 가격 있었어. 여기 맞추면 안전해. 근데 내 계산 달랐어. 더 낮게 책정해도 수익 나는 것 같았어. 내 판단 따라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했지. 모험이었어. 근데 확신이 있었어. 뭔가 관리 자신 있었으니까 성공했어. 시장 점유율 올라갔어. 내 판단 맞았던 거야. 시장 가격만 따랐으면 차별 없었을 거야. 내 판단이 경쟁력 만든 거지. 남 의견 듣는 건 좋아. 참고해야지. 근데 결정은 네가 해. 책임도 내가
그게 성장이야. 주도권 갖는 거야. 현대토건 입차 전략 세울 때 컨설턴트 조언 있었어. 이렇게 가격 책정하라고. 근데 내 계산 달라서 공격적으로 갈 수 있어 보였어. 내 판단 따랐어. 컨설턴트 조언 아니라 내 계산 위험했지. 근데 각오했어. 내 결정이니까 납찰됐어. 수익도 났어. 내 판단 정확했던 거야. 컨설턴트만 믿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내 판단이 성공 만든 거지. 지금 판단 남한테 맡기고 있나? 부모한테, 친구한테, 상사한테 그만해. 조언은 들어도 결정은 네가 해. 저녁에 맡기면 편해. 근데 성장 없어? 판단하면 힘들어. 근데 강해져. 판단력 늘어. 자신감 생겨. 스스로 판단해. 그게 내 인생 사는 거야. 현대 산업개발 프로젝트 선택할 때 시장 트렌드 있었어. 이런 게 잘 팔린다고. 근데 내 생각 달랐어. 내 판단 믿었어. 트렌드 아니라 내가 본 수요 모음이었지. 근데 확신했어. 시장 보는데 눈 믿었으니까 성공했어. 완판돼서 내 판단 옳았던 거야. 트렌드만 따랐으면 그 경쟁만 심했을 거야. 내 판단이 블루오션 찾은 거지. 판단하는 연습해. 그런 것부터 점심 메뉴도 스스로 정하고 길도 스스로 선택하고 연습하면 늘어. 큰 판단도 할 수 있게 돼. 판단을 남한테 맡기지 마. 만약에 이렇게 결정해. 책임져. 그게 주인으로 사는 거야. 남말 따르는 건 선임으로 사는 거고. 인데 내 인생의 성공은 순간이 아니라 흐름이다. 현대 상사 키울 때 어느 날 갑자기 커진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거래처 늘고 매출 늘고 흐름이 있었어. 그 흐름이 성장 만든 거지. 사람들은 결과만 봐. 성공한 순간만 보지. 근데 그 뒤에 흐름이 있어. 매일 쌓은 노력, 그게 성공 만든 거야. 순간 기대하면 실망해. 안아. 흐름 만들면 자연스러워. 어느새 도착해 있어. 성공은 흐름을 타고 오는 거야. 흐름은 방향이야. 매일 같은 방향 가면 흐름 생겨.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흐름 안 생겨. 방향, 일관성이 흐름 만들어. 현대건설 성장도 흐름이었어. 작은 공사부터 큰 공사까지 단계적이었지. 갑자기 큰 공사 맡은 게 아니야. 타고 온 거야. 작은 공사 잘하니까 중간 공사 들어왔어. 중간 공사 잘하니까 큰 공사 들어왔지.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순간의 도약 아니야. 흐름 타려면 꾸준해야 해. 멈추면 흐름 끊겨. 계속 가야 흐름 유지돼. 꾸준함이 만드는 거야. 현대자동차 개발도 흐름이었어. 기초 모델부터 고급 모델까지 순서 있었지. 갑자기 고급 모델 못 만들어. 흐름 따라간 거야. 기초 모델로 기술 쌓았어. 중급 모델로 품질로. 그 흐름이 고급 모델 가능하게 만든 거야. 순간의 혁신 아니야. 혁신도 흐름이야. 매일 작은 개성이 쌓여서 혁신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흐름의 결과야. 현대중공업 조선기술도 흐름이었어. 작은 배부터 큰 배까지 단계 밟았지. 갑자기 큰 배 못 만들어. 그럼 필요해서 작은 배로 용접 배워서 중형 배로 설계 익혔지. 그 흐름이 대형 선박 가능하게 만든 거야. 순간의 성공 아니야. 성공 원하면 흐름 만들어. 매일 같은 방향과 조금씩 나아가. 흐름 생겨. 그 흐름이 성공으로 데려가.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도 흐름이었어. 단순 칩부터 복잡한 칩까지 순서 있었지. 갑자기 고성능 칩 못 만들어. 흐름 탔어. 단순 칩으로 공정 배웠어. 중급 칩으로 수율 높였지. 그 흐름이 고성능 칩 만들게 한 거야. 예? 점진적 발전이야. 점진적 발전이 지속 가능해. 급진적 도약은 위험해. 흐름 끊기기 쉬워. 꾸준한 흐름이 안정적 성장이야. 현대상선 항로 확장도 흐름이었어. 연안부터 근해 원양까지 단계 쓰지. 갑자기 원양 못 가. 흐름 필요했어. 연안으로 운항 배웠어. 근해로 규모 키웠지. 예? 그 흐름이 원양 가능하게 만든 거야. 확장이야. 순차적 확장이야. 순차적 확장이 안전해. 무리한 확장은 위험해. 흐름 깨지면 붕괴될 수 있어. 흐름 유지하는 게 지속 성장이야. 현대백화점 성장도 흐름이었어. 작은 매장부터 대형 백화점까지 과정이 있었지. 갑자기 크게 못해. 작은 매장으로 유통 배웠어. 중형 매장으로 관리했지. 그 흐름이 대형 백화점 가능하게 만든 거야. 단계별 성장이야. 단계별 성장이 견고해. 무리한 성장은 허약해. 기반 약하니까 흐름 따라 성장하는 게 튼튼한 성장이야. 현대 조선 수주 증가도 흐름이었어. 소형 선박부터 대형 선박까지 신뢰 쌓는 과정이 있었지. 갑자기 큰 수주 못다 만들었어. 소형 선박 잘 만들었어. 천주 신뢰 생겼지. 그 흐름이 대형 선박 수주 가능하게 만든 거야. 신뢰 축적이야. 신뢰는 흐름으로 쌓여. 순간에 안 생겨. 매번 약속 지키고 품질 지키고. 그게 흐름 만들고
신뢰 쌓는 거야. 지금 성공은 하나 그런 흐름 봐. 매일 뭐 하고 있나? 같은 방향 가고 있나? 흐름이 있나? 만들어. 매일 같은 일에 그런 일 당형 일관되게 지나면 흐름 보여. 몇 년 지나면 성공 보여. 흐름이 성공 만드는 거야. 이제 시멘트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매달 조금씩 품질로 고객들 흐름이 점유율 만든 거지. 순간에 마케팅으로 안 돼. 지속적 품질로 돼. 흐름이 시장 지배하는 거야. 순간은 반짝이고 끝이야. 흐름은 강해. 멈추기 어려워. 한번 생기면 계속 가. 관성 생기니까 그 관성이 성공 지속시키는 거야. 현대토건 수주 실적도 흐름이었어. 매년 늘었어. 갑자기 뛴 거 아니야. 꾸준히 올랐지. 신뢰 쌓이고 실적 쌓이고 흐름이 성장 만든 거야. 실적은 쌓이는 거야. 순간에 안 나와. 매번 잘하고 약속 지키고 그게 쌓여서 실적되는 거지. 성공은 축적이야. 순간이 아니라 매일 쌓아가는 거야. 흐름 따라 방향 일관되기. 그게 성공이야. 근데 산업개발 분양 실적도 흐름이었어. 프로젝트마다 좋아졌어. 갑자기 대박 난 거 아니야. 계속 개선했지. 흐름이 명성 만든 거야. 명성은 하루에 안 생겨. 매번 잘해야 생겨. 흐름으로 쌓이는 거야. 순간의 성공은 명성 못 만들어. 흐름 만들어. 매일 같은 방향 조금씩 나아가. 하지 말고 계속 가을음이 너를 성공으로 데려갈 거야. 순간 기대하지 말고 흐름 만들어. 성장하려면 먼저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현대상사 초기의 질문이 달랐어.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할까였지. 질문 바꾸니까 답이 달라졌어. 고객 니즈 파악하려 노력했어. 만나서 물어보고 듣고 그러니까 맞는 제품 제안할 수 있었지. 매출 늘었어. 질문이 방향 만들어. 잘못된 질문하면 잘못된 방향. 올바른 질문하면 올바른 답 나와. 질문이 성장 결정이야. 어떻게 하지 말고 왜 해야 하나 물어봐. 방법보다 이유가 먼저야. 이유 명확하면 방법은 나와. 현대건설공사 계획할 때 질문 바꿨어. 어떻게 빨리 끝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고 품질 좋게 끝낼까였지. 질문 바뀌니까 접근 달라졌어. 속도보다 안전 우선하고 품질 관리 철저히 하고 결과적으로 신뢰 쌓였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해. 질문이 우선순위 정하는 거야.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우선순위 만들어. 현대자동차 개발할 때 질문 바꿨어. 어떻게 싸게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좋게 만들까야지. 질문 바뀌니까 결과 달라졌어. 품질에 투자했어. 거 쓰고 공정 정밀하게 하고 가격은 좀 높아졌지. 근데 고객 만족도 높았어. 싼 게 경쟁력 아니야. 좋은 게 경쟁력이야. 질문이 가치 정하는 거야. 다치 추구할지 질문이 결정해. 현대중공업 조선할 때 질문 바꿨어. 어떻게 많이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만들까였지. 질문 바뀌니까 전략 달라졌어. 수량보다 품질 집중했어. 간척 완벽하게. 그러니까 선주 신뢰 생겼지. 재질문 들어서 많은 게 성공 아니야. 좋은 게 성공이야. 질문이 기준 만드는 거야. 무엇을 기준 삼을지 질문이 정해. 현대전자 생산할 때 질문 바꿨어. 어떻게 수율 높일까가 아니라 왜 불량 나올까였지. 질문 바뀌니까 해결 달라졌어. 불량 원인 파고들었어. 공정 분석하고 변수 찾고 근본 원인 해결하니까 수율 자연스럽게 올랐지. 증상 고치지 말고 원인 고쳐. 질문이 깊이 만드는 거야. 표면적 질문은 표면적 해결만 돼. 본질적 질문이 본질적 해결 만들어. 현대상선 운영할 때 질문 바꿨어. 어떻게 운임 낮출까가 아니라 어떻게 가치 높일까였지. 질문 바뀌니까 서비스 달라졌어. 정시 운항 강화했어. 화물 관리 개선하고 고객 소통 늘리고. 왜냐면 낮추지 않았지. 근데 인정받았으니까 가격이 전부 아니야. 가치가 전부야. 질문이 전략 만드는 거야. 가격 경쟁물일까 가치 경쟁물일까. 질문이 길정해. 현대백화점 운영할 때 질문 바꿨어. 어떻게 많이 바꿔가 아니라 고객이 왜 올까였지. 질문 바뀌니까 운영 달라졌어. 경험 제공에 집중했어. 쾌적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다양한 이벤트 판매보다 경험 만들었지. 그러니까 재방문 늘었어. 판매가 목적 아니야. 관계가 목적이야. 질문이 철학 만드는 거야. 이제 무엇을 추구할지 질문이 결정해. 현대조선 영업할 때 질문 바꿨어. 어떻게 수주 따낼까가 아니라 선주가 왜 우리 선택할까였지. 질문 바뀌니까 접근 달라졌어. 특별한 요소 만들었어. 기술력 강화하고 납기 준수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선택받을 이유 만든 거지. 수주 늘었어.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물어봐. 야 바보로 왜가 명확하면 어떻게는 따라와. 질문의 질이 답의 질 결정하는 거야. 현대 시멘트
품질 관리할 때 질문 바꿨어. 좀 맞췄나가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나였지. 질문 바뀌니까 태도 달라졌어. 개선 계속했어. 기준 넘어서려고 노력했지.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품질 계속 올라갔어. 업계 최고 됐지. 만족은 정체야. 불만족이 성장이야. 질문이 만족 막는 거야. 더 나아질 수 있나? 계속 물으면 계속 나아져. 근데 도금 안전 관리할 때 질문 바꿨어. 사고 났나가 아니라 사고 날 수 있나 했지. 질문 바뀌니까 예방 달라졌어. 위험 요소 미리 찾았어. 그거하고 교육하고 사고 나기 전에 막았지. 사고율 확 줄었어. 사후보다 사전이야. 질문이 시점 정하는 거야. 언제 개입할지. 전 질문이 예방 만들고 사후 질문은 수습만 해. 현대산업개발 기획할 때 질문 바꿨어. 뭐 줄까가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할까였지. 질문 바뀌니까 설계 달라졌어. 시장조사 철저히 했어. 고객 니즈 파악하고 트렌드 읽고 원하는 거 만들었지. 분양 잘 돼서 공급자 시각 버려 수요자 시각 가져. 질문이 시각 만드는 거야. 이제 팝으로 옳지. 질문이 정해. 현대오일뱅크 서비스 할 때 질문 바꿨어. 연료 팔았나가 아니라 고객 만족했나였지. 질문 바뀌니까 서비스 달라졌어. 좀 부가 서비스 늘렸어. 세차하고 점검하고 편의 제공하고 연료만 파는 게 아니라 경험 팔았지. 충성 고객 늘었어. 제품이 전부 아니야. 경험이 전부야. 질문이 정해 내리는 거야. 우리가 뭐 파는지 질문이 사업 본질 규정해. 현대글로비스 물류할 때 질문 바꿨어. 옮겼나가 아니라 최적으로 옮겨놔야지. 질문 바뀌니까 시스템 달라졌어. 경로 최적화했어. 시간, 비용, 효율 다 고려했지. 단순 운송 아니라 경쟁력 생겼지.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달라. 질문이 수준 정하는 거야. 어떤 수준 추구할지. 질문의 높이가 성과 높이야. 근데 리베 질문 바꿨어. 고장 고쳤나가 아니라 왜 고장 났나였지. 질문 바뀌니까 관리 달라졌어. 패턴 분석했어. 고장 원인 찾고 예방 정비했지. 고장률 줄었어. 신뢰 올라갔고. 보다 예방이야. 질문이 전략 바꾸는 거야. 사후 대응할까? 사전 예방할까? 질문이 방식 결정해. 현대 건설기계 개발할 때 질문 바꿔서 만들 수 있나가 아니라 고객이 쓸 수 있나야지. 질문 바뀌니까 설계 달라졌어. 사용성 집중했어. 조작 쉽게, 유지 보수 편하게. 쉬운 게 아니라 쓰기 좋게 만들어지. 만족도 높았어. 만들기와 쓰기는 달라. 질문이 관점 바꾸는 거야. 만드는 사람 관점인가? 쓰는 사람 관점인가? 질문이 관점 정해. 지금 뭐 물어보고 있나? 어떻게 할까만 물어보나? 질문 바꿔봐. 왜 해야 하나? 뭐가 중요한가? 고객은 뭘 원하나? 질문 바뀌면 답 달라져. 답 달라지면 행동 달라져. 행동 달라지면 결과 달라지는 거야. 질문부터 바꿔. 그게 성장의 시작이야. 이 질문은 낮은 답 만들어. 높은 질문은 높은 답 만들어. 질문의 수준이 성장의 수준이야. 질문을 높여. 그러면 성장도 높아져. 어떻게 말고 왜를 물어. 방법 말고 이유 찾아. 한계 말고 장기 봐. 내 입장 말고 상대 입장 생각해. 질문 받고. 그게 성장의 열쇠야. 현대 상사 첫 대형 거래 앞두고 두려웠어. 실패하면 어쩌나. 돈 날리면 어쩌나. 인정했어. 두렵다고 숨기지 않았지. 인정하니까 마음 편해지더라고. 두려움 전 인정하는 게 약함 아니야. 오히려 정직함이야. 현실 직시하는 거지. 인정하고 나니까 대처할 수 있었어. 좀 뭐가 두려운지 명확해졌거든. 그 부분 보완했지. 준비 철저히 하고. 두려움 줄었어. 만 두려움 숨기면 커져. 모른 척하면 더 무서워져. 인정하는 자가져. 다룰 수 있게 돼. 인정이 시작이야. 현대건설 대형 공사 입찰할 때 두려웠어. 경험 부족하니까 팀한테 말했어. 두렵다고. 솔직하게. 팀원들도 인정하더라고. 자기들도 두렵다고. 그러니까 뭉쳐서 함께 준비하자고. 두려움 공유하니까 힘 생긴 거야. 혼자 두려움 감추면 고립돼. 그때 인정하면 연대돼. 인정이 협력 만드는 거야. 두려움이 팀워크 강화시킨 거지. 현대자동차 신모델 개발할 때 두려웠어. 시장 반응 불확실하니까 인정했어. 회의에서 말했지. 두렵다고. 두려움 인정하니까 준비 달라졌어. 시장조사 더 철저히 하고 테스트 더 많이 하고. 두려움이 신중함 만든 거야. 두려움 부정하면 무모해져. 인정하면 신중해져. 신중함이 성공률 높이는 거야. 인정이 현명함이야. 현대중공업 첫 대형 선박 건조할 때 두려웠어. 감추지 않았어. 직원들한테 말했지. 두렵지만 해보자고. 솔직함이 신뢰 만들었어. 직원들 더 열심히 했어. 리더도 두려워하는구나 알았으니까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 생긴 거야. 완벽한 척하면 거리 생겨. 솔직하면 가까워져. 인정
인정이 진정성 만드는 거야. 두려움, 인정이 리더십이야. 현대정자 신사업 시작할 때 두려웠어. 투자 크니까 실패, 부담 크니까 인정했어. 이사회에서 말했지. 두렵다고. 이사들 이해하더라고. 같이 고민해주고 두려움 공유하니까 더 나은 결정 나왔어. 리스크 관리 방안 함께 세우고 두려움 혼자 짊어지지 마. 나누면 가벼워져. 인정이 공유 만들고 공유가 해결 만드는 거야. 현대상선 신규 개설할 때 두려웠어. 수익 불확실하니까 인정했어. 경영진한테 말했지. 어렵지만 도전하자고. 솔직함이 공감 만들었어. 다들 신중하게 접근했지. 두려움 인정이 치밀한 계획 만든 거야. 무모하지 않고 두려움 부정은 맹목이야. 인정은 지혜야.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두려움 인정해. 그게 현명함이야. 현대백화점 신규 지점 오픈할 때 두려웠어. 경쟁 심하니까 인정했어. 직원들한테 말했지. 두렵지만 최선 다하자고. 직원들 각오 타졌어. 리더 두려워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했지. 인정이 동기부여 만든 거야. 약점 감추면 신뢰, 솔직하면 신뢰 생겨. 인정이 진실함 보여주는 거야. 두려움 인정이 용기야. 현대조선 신기술 도입할 때 두려웠어. 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정했어. 엔지니어들한테 말했지. 두렵지만 시도하자고. 함께 대비책 세웠어. 실패 시나리오 준비하고. 두려움 인정이 철저한 준비 만든 거야. 무작정 아니라. 두려움 인정은 준비의 시작이야. 부정은 방심이야. 준비된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인정해. 그게 출발점이야. 현대시멘트 사업 합장할 때 두려워서 투자 회수 불확실하니까 인정했어. 파트너들한테 말했지. 두렵지만 지혜라고. 파트너들 이해해줬어. 함께 리스크 분석하고 두려움 공유가 더 탄탄한 계획 만든 거야. 혼자 결정보다 낫지. 두려움 혼자 안고 가지 마. 그냥 공유해. 인정이 협력 끌어내는 거야. 혼자보다 강해져. 현대토건 신공법 시도할 때 두려웠어. 검증 안 됐으니까 인정했어. 소장들한테 말했지. 두렵지만 해보자고. 소장들 신중하게 접근했어. 안전장치 더 만들고 두려움 인정에 안전한 시도 만든 거야. 한케 있다고 약한 거 아니야. 없는 척하는 게 약한 거야. 있다고 인정하는 게 강한 거야. 현실 집시니까. 현대산업개발 신규 프로젝트 시작할 때 두려웠어. 시장 변동 예측 어려우니까 인정했어. 팀한테 말했지. 두렵지만 준비하자고. 팀 시나리오 플래닝했어. 여러 상황 대비하고 두려움 인정이 탄력적 계획 만든 거야. 한 가지만 보지 않고. 두려움은 신호야. 조심하라는 무시하지 마. 인정하고 대비해. 그게 현명한 거야.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니야.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진출할 때 두려웠어. 업종 다르니까 인정했어. 임원들한테 말했지. 두렵지만 배우자고. 임원들 시작했어. 전문가 초빙하고 연구하고. 두려움 인정이 겸손한 학습 만든 거야. 안 한 척 안 하고. 두려움 인정은 겸손이야. 오만은 실패 부르는 거야. 겸손한 사람이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인정해. 그게 성장이야. 현대글로비스 신시장 진출할 때 두려웠어. 현지 사정 모르니까 인정했어. 팀한테 말했지. 두렵지만 파악하자고. 팀 조사 철저히 했어. 현지 방문하고 파트너 찾고. 두려움 인정이 철저한 조사 만든 거야. 대충 안 하고 지금 뭐 더 좋은가 있으면 인정해. 숨기지 마. 혼자 안고 있지 마. 저녁에 인정하면 가벼워져. 다룰 수 있게 돼. 두려움은 자연스러워. 누구나 있어. 인정하는 게 정상이야. 없는 척하는 게 비정상이야. 인정해. 그게 시작이야. 인정이 용기야. 현대상사 시작할 때 결심했어. 무역업 하겠다고 확실하게. 그 결심이 모든 걸 바꿨지. 행동 달라지고 준비 달라지고. 결심 없으면 흔들려. 이것저것 해볼까 망설이고. 결심 있으면 집중돼. 한 길만 보니까 기회도 그 길에서 보여. 열심은 필터야. 불필요한 거 걸러내고 필요한 것만 보이게 해. 결심 없으면 모든 게 기회 같아. 결심 있으면 진짜 기회만 보여. 결심한 사람 좋아해. 확실한 사람한테 오려고 해.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안 와. 그 건설업 하겠다고 평생 그 결심이 길 만들어서 다른 거 안 봤지. 건설만 봤어. 결심이 에너지 만들어. 집중할 에너지. 결심 없으면 에너지 분산돼. 이것저것 하느라 결심 있으면 모여 한 곳에 에너지 모이면 강해져. 그렇고 힘 생겨. 결심이 그 힘 만드는 거야. 기회는 힘 있는 사람한테 와. 현대자동차 만들 때 결심했어. 자동차 만들겠다고 어려워도 그 결심이 가능하게 만들었어. 포기 안 했으니까 결심은 각오야.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 없으면 중간에 그만둬. 힘들면 결심 있으면 끝까지 가. 힘들어도 기회는 끝까지 가는 사람한테 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한테 안 와. 결심이 끈기 만들고 끈기가 기회 잡는 거야. 현대중공업
조선소 만들 때 결심했어. 세계 최고 되겠다고. 큰 결심이었지. 그 결심이 규모 만들어서 투자 결정하고 인재 모으고, 작은 결심은 작은 결과야. 큰 결심은 큰 결과야. 결심의 크기가 결과 크기 결정하는 거야. 크게 결심해. 크게 결심하면 큰 행동해. 크게 결심하면 작은 행동만 해. 결심이 행동 규모 정하는 거야. 기회도 큰 행동에서 와. 현대전자 반도체 때 결심했어. 세계 수준 되겠다고. 확실하게 그 결심에 투자 이끌어서 과감한 투자. 결심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결심은 용기야. 결정하는 용기. 결심 없으면 우유부단해. 이것저것 망설여. 결심 있으면 단호해. 바로 결정해. 이 해는 빨리 움직이는 사람한테, 망설이는 사람한테 하나. 결심이 속도 만들고 속도가 뒤에 잡는 거야. 탄대상선 시작할 때 결심했어. 해운업 하겠다고 평생 그 결심이 항로 만들었어. 확장하고 키우고 결심이 방향 준 거야. 결심은 나침반이야. 방향 알려줘. 결심 없으면 표려. 이리저리 떠돌아. 결심 있으면 항해. 목적지 향해. 목적지 명확한 사람한테, 기회와 표류하는 사람한테 하나. 결심이 목적지 정하는 거야. 확실하게 현대백화점 할 때 결심했어. 최고 백화점 만들겠다고 타협 없이 그 결심이 품질을 만들었어. 상품도 서비스도 최고로. 결심이 기준 높인 거야. 결심은 기준이야. 어디까지 가지? 결심 낮으면 기준 낮아. 결심 높으면 기준 높아. 기준이 높은 결과 만들어. 아니야. 낮은 기준은 낮은 결과야. 결심 높게 해. 기회도 높은 곳에 있어. 현대조선 영업할 때 결심해서 세계시장 공략하겠다고. 뿐만이 아니라 그 결심이 시야 넓혔어. 세계 보게 만들었지. 결심이 시야야. 어디까지 볼지. 작은 결심은 좁은 시야야. 큰 결심은 넓은 시야야. 결심이 안목 만드는 거야. 넓은 시야에 큰 기회 있어. 좁은 시야엔 작은 기회만 있어. 결심 크게 해. 시야 넓혀. 기회 크게 봐. 지금 결심했나? 뭐 할지 확실하게 정했나? 아니면 아직 망설이나? 망설이면 뒤에 하나. 결심해. 확실하게. 결심은 선언이야. 나 이렇게 살겠다는 선언하면 달라져. 텐동이 따라와. 기회도 따라와. 결심이 끌어당기는 거야. 현대 시멘트 할 때 결심했어. 품질 최고로 만들겠다고 타협 없이 그 결심이 공정 만들었어. 철저한 관리. 결심이 완벽 추구하게 만든 거야. 결심은 약속이야. 우리한테는 결심 없으면 약속 없어. 쉽게 포기해. 결심 있으면 지켜. 자기 약속 끝까지 약속 지키는 사람한테, 기회와 쉽게 포기하는 사람한테 안 와. 결심이 신뢰 만들고 신뢰가 기회 부르는 거야. 근데 토건할 때 결심했어. 안전 최우선 하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결심이 문화 만들었어. 안전 문화. 결심이 원칙 세운 거야. 결심은 원칙이야. 지킬 결심 없으면 원칙 없어. 상황 따라 흔들려. 결심 있으면 원칙 써. 상황 바뀌어도 원칙 있는 사람한테 기회와 흔들린 사람한테 안아. 결심에 원칙 만들고 원칙에 신뢰 쌓는 거야. 결심에 지금 뭐 할지 어떻게 살지 확실하게 정해. 잊지 말고 결심하는 순간 달라져. 길 보여 기회 다가와. 결심이 시작이야. 현대시멘트 공장 증설할 때였어. 시장 상황이 불확실했어. 경쟁사들은 관망하고 있었지. 그때 결심했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어렵다고. 결심하고 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 그럼 조달 방법도 떠오르고 협력업체도 찾아지고, 이제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결심하니까. 결심은 에너지를 만들어 흐릿하게 고민만 하면 에너지가 분산돼. 근데 확실히 결심하면 모든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모여. 그러면 일이 풀려. 근데 엘리베이터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 이미 외국 업체들이 시장 장악했다고. 근데 결심했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결심하니까 방법이 보였어. 기술 어떻게 배울지, 인력 어떻게 구할지, 시장 어떻게 진입할지. 망설일 때는 문제만 보였는데 결심하니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조건 갖춰지면 결심하겠다고 해. 근데 거꾸로야. 결심하는 조건이 갖춰져. 결심이 먼저고 조건은 나중이야. 현대백화점 첫 점포 낼 때 자금이 부족했어. 그거로만 보면 무리였지. 근데 결심했어.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결심하니까 투자자로 나타나고 좋은 입지도 찾아지더라고. 결심은 주변 사람들도 움직여. 확실하게 결심한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져.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안 도와줘. 본인도 확신 없는데 현대증권 설립할 때 경험했어. 결심하고 사람들 만나니까 반응이 달라. 이 사업 꼭 하겠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 조언도 해주고 연결도 시켜주고. 결심 없이 가능성만 타진하면 사람들이 성의 없다고 느껴. 당연히 더 많아. 결심이 있어야
사람도 움직이고 기회도 와. 예,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사업하고 싶다고 몇 년째 말만 해. 고민하고 망설이고 결국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세월만 갔지. 반대로 다른 친구는 조건 안 좋아도 바로 시작했어. 작게라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거든. 어려움 많았지만 하나씩 풀어갔어. 지금은 제법 큰 사업하고 있어. 차이가 뭘까? 결심이야. 결심한 사람은 길을 찾고 결심 못한 사람은 핑계를 찾아.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 현대 자동차 수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조건으로만 보면 불가능했어. 품질을 완벽하지 않고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심해서 반드시 수출하겠다고 심하고 나니까 방법이 보였어. 어느 시장부터 공략할지 어떤 전략 쓸지 하나씩 실행하다 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 결심이 길을 만든 거야. 결심한 사람 냄새를 맡아 진짜 할 사람인 게 아닌지 기회가 알아. 결심 확실하면 기회가 다가오고 결심 흔들리면 기회가 도망가. 다음대 종료 사업 검토할 때 석유 가격이 불안정했어. 리스크 컸지. 그래도 결심했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으니까. 결심하고 나니까 협력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왔어. 결심 보고 같이 가겠다는 거야. 금융권도 지원 나서고 결심이 주변을 움직인 거지. 결심은 시간을 단축시켜. 망설이면 시간만 가. 아무 진전 없이. 근데 결심하면 빠르게 진행돼. 집중하니까 속도가 나는 거야. 현대건설 해외 시장 진출할 때 봤어. 결심 빠른 팀이 성과 빨리 냈어. 이 시장 꼭 따내겠다고 결심한 팀은 밤낮 없이 뛰었지. 당연히 수주 빨리 했어. 반대로 망설이는 팀은 계속 검토만 해. 이것저것 따지고 위험 요소 찾고 기회 놓쳤어. 다른 회사가 먼저 돌아갔지. 결심의 힘은 명확함에 있어. 결심하면 목표가 명확해져. 명확하면 에너지가 집중돼. 집중되면 결과가 나와. 근데 종합상사 설립할 때도 그랬어. 종합상사 꼭 만들겠다고 결심했어. 그러니까 필요한 인재가 보이고 필요한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결심 전에는 막연했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근데 결심하니까 첫 단계가 분명해졌어. 첫 단계 하니까 다음 단계 보이고 그렇게 하나씩 진행되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으면 결심해봐.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결심은 마음의 결정이야. 마음이 정해지면 몸이 따라가. 마음 흔들리면 몸도 흔들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해. 현대알루미늄 공장 지을 때 주변 반대가 심했어. 시장 작다고 투자고 하다고. 근데 결심 확고했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으니까 결심 지키면서 진행했어. 반대 의견 듣대. 결심은 안 바꿨어. 결국 공장 완공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결심 지켜서 가능했던 거야. 자신감 생기면 더 큰 결심할 수 있어. 그렇게 성장하는 거지. 기회는 결심한 사람 편이야. 결심 확실하면 기회가 가까이 와. 결심이 자석처럼 기회를 끌어당겨. 결심해. 그러면 기회가 따라올 거야. 현대중공업 첫 선박 건조할 때였어. 납기 코앞인데 문제가 터졌어. 엔진 장착 부분에 오차 발견됐지. 현장 인력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 모두 한계라고 했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때 말했어. 한 걸음만 더 가자고.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개 다 날아간다고. 결국 해냈어. 마지막 힘 짜내서 문제 해결했어. 딱기 맞췄지. 그때 깨달았어. 성공과 실패는 마지막 한 걸음 차이라는 걸. 사람들은 99걸음 가다가 마지막 한 걸음에서 포기해.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지쳐서 멈춰버려. 현대자동차 미국 수출 초기 때 경험했어. 품질 문제로 반품 쏟아졌어. 직원들 사기 떨어졌지. 이제 그만하자는 분위기였어.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는 기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한 걸음만 더 가자고 독려했어. 품질 개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결과는 성공이었어. 그 한 번이 전환점이 됐어. 품질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판매량도 늘었어. 포기했다면 지금의 현대차는 없었을 거야. 그 시절 공사장에서 일할 때 봤어. 막노동하는 인부들이 있었어. 하루 종일 당 타고 벽돌 나르고 저녁 되면 녹초가 돼. 어떤 인부는 정확히 시간 되면 멈춰 앉지도 더 안 해. 근데 어떤 인부는 조금 더 해. 마지막 벽돌 한 잔 더 쌓고 차이가 작아 보이지. 벽돌 한 잔. 근데 그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돼. 반다르면 일당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지고 마지막 한 걸음의 힘이야. 현대건설 중동공사 우주 경쟁할 때도 그랬어.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날이었어. 준비팀이 지쳐 있었어. 이 정도면 됐다고 했지. 근데 한 번만 더 점검하자고 했어. 발표 자료 한 번만 더 다듬자고. 그날 밤 다들 남아서 마지막 손봤어. 그건 오르들 잡아냈지. 프레젠테이션 완벽했어. 달주처가 감탄했어. 디테일이 다르다고 그 마지막 한 번의 점검이 수줍다는 거야. 칠 때가 중요한 시점이야. 경쟁자들도 지쳐 있어.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모두 지칠 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현대백화점 연말 세일 준비할 때 봤어. 직원들 한 달 내내 야근했어. 행사 전날 되니까 다들 지쳤어. 대충 하자는 분위기였지. 근데 매장 책임자가 말했어. 한 번만 더 점검하자고. 진열 상태 확인하고 가격표 다시 보고. 그날 밤 마지막 손질했어. 행사 당일 대박났어. 고객들 반응이 뜨거웠어. 준비 상태가 완벽하니까 만약 전날 대충 끝냈다면 그런 반응 못 받았을 거야. 마라톤 선수들 보면 알아. 마지막 1km가 제일 힘들어. 거기서 포기하는 선수 많아. 근데 끝까지 가는 선수가 또 마찬가지야. 제일 힘들어. 거의 다 왔는데 문제 터지고 자금 부족하고 거기서 대부분 포기해. 성공인데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 어려움 많아서 기술 부족하고 인력 부족하고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참았어.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희행착오 거듭했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포기 안 했어.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자고 계속 말했어. 그렇게 버티니까 결국 성공했어. 지금 돌아보면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없었을 거야. 마지막 한 걸음을 간 게 지금을 만든 거지. 사람들은 100걸음 가야 한다고 하면 90걸음쯤에서 지쳐. 다 왔는데 10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려. 현대조선 대형 선박 건조할 때 낫기 직전에 문제 생겼어. 연기 시스템의 이상 고치려면 시간 더 필요했어. 직원들 지쳐서 연기하자고 했지. 근데 연기하면 위약금이야.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서 밀어붙였어. 밤새 작업했어. 모두 한계였지만 참았어. 그냥 마지막 힘 짜냈어. 새벽에 완료했어. 낫기 맞췄어. 선주가 감동했어. 약속 지킨 거 보고 다음 선박도 발주했어. 그 마지막 한 걸음이 다음 기회까지 가져온 거야. 지금 힘들면 생각해봐. 거의 다 왔을 수도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못 펼 수도 있어.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날아가는데 시멘트 설비 증설할 때 자금 문제 생겼어. 공사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 자금이 부족해서 중단하자는 의견 나왔지. 한바. 근데 중단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다 허사야. 그래서 방법 찾았어. 긴급 융자 받고 자산 매각하고 어떻게든 마지막 자금 마련했어. 결국 완공했어. 가동 시작했고 수입 나기 시작했어. 만약 마지막에 포기했다면 투자금만 날렸을 거야. 한 걸음 더 가서 성공한 거지. 승부는 마지막에 갈려. 초반 중반은 준비 과정이야. 자, 승부는 마지막이야. 거기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 현대상선 운영할 때도 비슷했어. 보랑 길어지니까 적자 계속됐어. 직원들 불안했어. 이하저는 빨도 나왔는데 조금만 더 버티자고 했어. 시장은 돌아간다고. 불황 다음엔 호황 온다고 버텼어.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결국 시장 돌아왔어. 그냥 올라가고 물량 늘어나고 흑자 전환했어. 그때 포기했다면 기회 못 잡았을 거야. 버텨서 기회 잡은 거지. 지칠 때 한 걸음만 더 가. 그게 습관되면 강해져. 항상 마지막 한 걸음 더 가는 사람은 결국 앞서게 돼 있어. 현대산업개발 부동산 사업 시작할 때였어. 좋은 땅에 나왔어. 가격 괜찮고 입지도 좋았지. 근데 고민됐어. 지금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일주일 고민했어. 이것저것 따지고 분석하고 저녁에 얼음 업체가 계약했어. 기회 놓친 거야. 선택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그때 배웠어. 선택 안 하는 것도 선택이라는 거를. 근데 이건 최악의 선택이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잃으니까 사람들은 완벽한 조건 기다려. 리스크 없고 확실한 때. 근데 그런 때는 안 하고 강력한 순간 기다리다가 평생 선택 못해. 근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입찰할 때 봤어. 조건이 애매했어. 수익성 확실하지 않고 리스크도 있었지. 팀 내부에서 논쟁 벌어졌어. 한선파 반대파로 나뉘어서 일주일 토론했어. 그냥 그러는 사이 입찰 마감일 다가왔어. 결국 선택 못하고 포기해. 나중에 보니까 그 프로젝트 대박났어. 선택 못한 대가를 치른 거야. 확실하지 않아서 망설이다가 기회 날렸어. 완벽하지 않아도
선택했어야 했어. 그 시절 장사할 때 경험이야. 물건 들여올 때마다 고민됐어.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확신 없으니까 망설여지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망설이면 아무것도 안 팔려. 물건 없으니까 일단 들여와야 팔지. 왜냐면 안 팔리면 그때 다른 걸 하면 돼. 그 뒤로 빨리 결정했어. 물론 실패도 있었어. 안 팔리는 물건도 있었지. 근데 배웠어. 다음번엔 더 잘 골랐어. 선택하면서 배우는 거야. 현대온 선박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중고 선박 괜찮은 게 나왔어. 가격 적당한데 상태 확인이 필요했지. 검토하는 사이에 다른 상사가 사갔어. 몇 달 뒤 그 선박 시세 올랐어. 우리가 샀으면 좋은 수익 냈을 거야. 선택 망설인 대가를 또 치른 거지. 선택은 타이밍이야. 적절한 때 선택해야 해. 너무 일러도 문제지만 너무 늦어도 문제야. 대부분은 너무 늦어서 문제 생겨. 현대미포조선 소형 선박시장 진입할 때 결정 빨라. 시장 분석하고 일주일 만에 결정 내렸어. 들어가겠다고. 주변에서 성급하다고 했어. 더 검토하라고. 근데 밀어붙였어. 지금 아니면 시장 선점 못한다고 판단했으니까 결과는 성공이었어. 먼저 들어가서 시장 잡았어. 그냥 들어온 업체들은 고전했지. 선택 빨랐던 게 경쟁력이 된 거야. 친구 하나가 있었어. 사업 기회 여러 번 있었어. 근데 매번 망설였어. 더 좋은 기회 올 거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10년이 지났어.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 더 좋은 기회 기다리면서. 그냥 그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시작해서 자리 잡았어. 다리 잡았어. 선택 못하는 사람의 전형이야. 약한 기회 기다리다가 평생 기다리기만 하는 거지. 완벽한 기회는 없어. 있는 기회 잡는 게 현실이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업 확장할 때 결정 과정이 빨랐어. 입지 괜찮으면 바로 계약했어. 고민하면 다른 업체 들어와. 물론 실패도 있었어. 예상보다 매출 안 나오는 곳도 있었지. 근데 성공이 더 많았어. 빨리 선택해서 좋은 입지 선점했으니까. 느리게 선택하는 경쟁사들은 남은 입지만 가져갔어. 당연히 성과 차이 났지. 선택 속도가 결과를 만든 거야.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 완벽하지 않아도 가는 용기. 그 용기가 앞으로 나가게 해. 근데 글로비스 설치할 때도 빠르게 결정했어. 지역 선정하고 계약까지 한 달 빠른 결정이었지. 리스크 있었어. 몰동량 예측이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했어. 하나면 경쟁사한테 시장 뺏긴다고 봤어. 결과는 맞았어. 물동량 늘어났고 거점이 경쟁력 됐어. 느리게 결정했다면 기회 놓쳤을 거야. 지금 망설이는 길 있어. 선택 못하고 있어. 더 생각하고 더 검토하고 싶겠지. 근데 시간은 가고 있어.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현대캐피탈 신규 상품 출시할 때 봤어. 기획팀이 몇 달째 검토만 했어. 완벽한 상품 만들려고 그러는 사이 경쟁사가 비슷한 상품 내놨어. 그냥 선점당한 거야. 우리가 먼저 기획했는데 늦게 내서 후발주자 돼서 선택 느렸던 게 페인이었지. 완벽 추구하다가 타이밍 놓치는 거야. 80점짜리 빨리 내는 게 100점짜리 늦게 내는 것보다 시장은 빠른 사람 편이야. 현대카드마켓 캠페인도 빠른 결정으로 성공했어. 바로 기획했어. 일주일 만에 실행했지. 타이밍 맞았어. 트렌드 한창일 때 광고 나갔으니까 반응 폭발적이었어. 한 달 뒤에 했다면 효과 없었을 거야. 속도가 성과를 좌우해.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야. 물론 신중해야 할 때도 있어. 이게 근데 대부분의 완벽하지 않아도 가면서 고치면 되니까. 현대제철 설비 도입할 때 여러 업체 검토했어. 한 달 검토하고 결정했어. 더 볼 수도 있었지만 충분하다고 판단했어. 결정하고 실행했어. 설비 들어오고 가동했어. 문제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했어.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완벽해지는 거야. 선택 두려워하지 마. 근데 선택 안 하면 확실히 아무것도 안 돼. 선택해야 뭐라도 돼. 선택이 길을 만들어. 시간 흘러가기 전에 선택해. 남들이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시장을 가진다. 해결이 지배권이다. 현대건설 초기에 다들 기피하는 공사가 있었어. 집안 약한 곳에 건물 짓는 거였지. 기술 어렵고 리스크 크니까 아무도 안 하려 했어. 우리가 맡았어. 방법 연구하고 기술 개발했어. 파일 박는 새로운 공법 시대였지. 어려웠지만 결국 해냈어. 그 뒤로 비슷한 공사 다 우리한테 왔어.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했더니 시장이 열린 거야. 사람들은 쉬운 일만 하려고 해. 어려운 건 피하고. 근데 쉬운 일은 경쟁 심해 누구나 하니까 돈도 적게 벌어.
현대중공업 초대형 유조선 건조할 때도 그랬어. 기술 난이도 높았어. 국내에서 만든 적 없는 크기였지. 다른 조선소들 엄두 못 냈어. 우리가 도전했어. 설계부터 다시 했어. 새로운 장비 들여오고 인력 교육했어. 시행착오 많았지만 완성했어. 그 한 척이 시작이었어. 뒤로 대형 선밥 주문 계속 들어왔어요.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어려운 걸 해결해서 시장 장악한 거지. 그 시절 공사장에서 배관이라는 기술자 봤어. 난 복잡한 배관은 다들 싫어했어. 시간 오래 걸리고 실수하기 쉬우니까. 근데 그 기술자는 복잡한 거 찾아다녔어. 어려운 거 하면서 실력 늘었어. 년 지나니까 복잡한 배관은 그 사람만 찾았어. 일감 끊이지 않았지. 쉬운 거 하던 기술자들은 일거리 구하기 힘들었어. 경쟁자 많으니까. 어려운 거 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은 거야. 현대자동차 품질 문제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초기 수출차에 결함 많았어. 심각한 문제였지. 다들 덮고 싶어 했어. 근데 정면 돌파했어. 원인 파악했어. 설계 바꾸고 공정 개선했어. 시간 돈 엄청 들었지만 해결했어. 그게 신뢰 만들었어. 문제 숨기지 않고 해결하는 회사라는 이미지. 우리도 고객들이 믿어줬어. 문제 해결 능력이 브랜드 같이 된 거야. 문제는 기회야. 남들이 못 푸는 문제 풀면 그게 경쟁력이 돼. 점할 수 있어. 아무나 못하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고층 빌딩용 제품 개발할 때 어려웠어. 속도 빠르고 안전에 기술 장벽 높았어. 산업팀이 몇 년 매달렸어. 실패 반복했지만 포기 안 했어. 결국 개발 성공했어. 그때부터 고층 빌딩 프로젝트는 우리 차지였어. 경쟁사들은 기술 없으니까 못 들어와. 우리만 할 수 있는 시장 만들어진 거야. 어려운 문제 해결한 대가였지. 친구 하나가 인쇄소했어. 일반 인쇄물만 했지. 쉬운 거 근데 수익 안 났어. 경쟁 심하니까 조언했어. 어려운 인쇄해보라고. 특수용지나 복잡한 체분 같은 거 처음엔 힘들어했어. 배워야 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실력 늘었어. 그냥 주문 처리하게 됐지. 그러니까 단가 높은 일 들어오기 시작했어. 수익 늘었어. 문제 해결 능력이 수익 만든 거야. 현대백화점 물류 시스템 구축할 때 복잡했어. 재고 관리하고 배송 조율하고. 다른 백화점들은 외주 맡겼어. 우리는 직접 했어. 시스템 개발하고 프로세스 만들었어. 어려웠지만 완성했어. 그게 경쟁력 됐어. 효율 높아지고 비용 줄었어. 다른 백화점들은 외주 비용 계속 나가는데 우리는 독자 시스템으로 운영했지. 어려운 걸 직접 해결해서 이득 본 거야. 시장은 문제 해결자를 원해. 문제 있으면 누군가 해결해 줘야 하니까 해결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거야. 현대증권 파생상품 거래 시작할 때 복잡했어. 리스크 관리 어렵고 시스템 구축 까다로웠지. 많은 증권사가 망설였어. 우리는 투자했어. 한번 인력 뽑고 시스템 만들었어. 초기 손실 있었지만 배웠어. 점점 안정화됐지. 나중엔 파생상품 분야에서 선두됐어. 다른 증권사들이 뒤늦게 시작했지만 따라잡기 힘들었어. 야, 먼저 어려운 문제 해결한 게 우위 만든 거야. 문제를 보면 기회가 보여.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사업 기회 있어. 그 불편함 해결해주면 돈 버는 거지. 현대 홈쇼핑 시작할 때 물류가 문제였어. 주문 많으면 배송 못 맞춰. 고객 불만 쌓이고. 다른 홈쇼핑들도 같은 문제 겪었어. 우리는 물류센터 투자했어.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고 배송망 확충했어. 비용 많이 들었지만 해결했어. 배송 빨라지니까 고객 만족도 올라갔어. 구매율 높아지고 경쟁사 따라오지 못했어. 문제 해결이 경쟁력 된 거야. 지금 주변 보면 문제 천지야. 불편한 거 투성이. 근데 그게 다 기회. 그중 하나 해결하면 사업되는 거야. 현대오일뱅크 친환경 연료 개발할 때 기술 어려웠어. 환경 기준 맞추면서 성능 유지하기 힘들었지. 이제 연구 오래 걸렸어. 결국 개발 성공했어. 친환경 기준 충족하는 연료 그게 차별화됐어. 환경 규제 강화되니까 우리 제품 찾는데 많아졌지. 이런 문제 미리 해결해서 시장 선점한 거야. 다른 정유사들은 뒤늦게 쫓아왔어. 문제 해결은 투자야. 시간 투자, 돈 투자, 노력 투자. 당장은 손해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돌아와 몇 배로. 현대카드 고객 관리 시스템 만들 때도 그랬어. 데이터 분석하고 맞춤 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 이제 바복잡했어. 개발에 시간 오래 걸렸어. 비용도 많이 들었지. 근데 완성하니까 차이 나서 고객 만족도 높아지고 충성도 올라갔어. 경쟁사들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 노하우 쌓인 게 있으니까 문제 해결 먼저 한 게 우위 만든 거지. 어려운 문제 만나면 피하지 마. 정면으로 부딪혀. 방법 찾아. 그게 경쟁력이 되고
시장이 되는 거야. 문제가 많을수록 기회도 많아. 해결하는 사람이 시장을 가져. 근데 모비스 부품 사업 시작할 때였어. 주문이 작았어.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100개 다들 실망했지. 이것밖에 안 되나고. 근데 그 100개를 완벽하게 만들었어. 품질 검사 철저히 하고 납기 정확히 맞췄어. 그건 주문이지만 최선 다했지. 그게 신뢰 만들었어. 다음 주문은 1000개 왔어. 그 다음엔 10,000개. 지금은 대형 프로젝트 따내고 있어. 100개를 무시했다면 지금 없었을 거야. 사람들은 작은 성과 무시해. 별것 아니라고 큰 거 한 번에 이루려고만 해. 근데 그게 안 돼. 작은 것부터 쌓아야 큰 게 오는 거야. 현대건설 첫 주택공사가 단독주택 한 채였어. 그럼 프로젝트 했지. 근데 정성 다해지었어. 시공 꼼꼼하게 하고 마감 깔끔하게 했어. 집주인이 만족했어. 주변에 소문냈지. 그 소문 듣고 다음 의뢰 들어왔어. 제대. 주택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야. 만약 첫 단독주택 재충했다면 다음 기회 없었을 거야. 작은 성과를 소중히 여긴 게 큰 성과로 이어진 거지. 시절 땅에서 설거지하던 청년 봤어. 설거지를 정말 깨끗하게 했어. 하나하나 정성껏 작은 일이지만 최선 다했지. 사장이 주목했어. 저 친구는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고 주방 보조로 올려줬어. 거기서도 열심히 했어. 결국 주방장까지 됐지. 작은 일 무시했다는 기회 못 잡았을 거야. 설거지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누가 큰일 맡기겠어. 성과가 큰 성과에 문 여는 거야. 현대중공업 첫 선박이 소형 화물선이었어. 대형 조선소 입장에선 작은 주문이었지. 근데 온 힘 다해 만들었어. 용접 하나하나 점검하고 도장 꼼꼼히 했어. 인도할 때 선주가 감탄했어. 품질이 기대 이상이라고. 그 선주가 다른 선주들한테 소문냈어. 현대중공업을 잘한다고. 그 뒤로 큰 선박 주문 들어오기 시작했어. 작은 배 하나 제대로 만든 게 큰 주문으로 연결된 거야. 그런 성과는 신뢰를 쌓아. 이 사람은 작은 것도 제대로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쌓이면 큰일 맡기게 돼. 현대백화점 첫 입점 브랜드 유치할 때 작은 브랜드부터 시작했어. 유명 브랜드는 안 들어오리. 신생백화점이라고 작은 브랜드들 최선 다해 지원했어. 좋은 위치 주고 마케팅 도와주고 그 브랜드들 매출 올랐어. 소문났어. 근데 백화점 입점하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어. 작은 브랜드 키운 게 큰 브랜드 부른 거지. 작은 성과 축하해야 해. 인정해줘야 해. 그래야 다음 성과 나와. 무시하면 의욕 떨어져. 더 이상 안 하게 돼. 현대카드 첫 고객이 몇백 명이었어. 이런 카드사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 근데 그 몇백 명 한 분 한 분 소중히 대해서 불편사항 즉시 해결하고 혜택 챙겨주고 고객들 만족했어. 지인들한테 추천했지. 입소문 났어. 회원 수늘기 시작했어. 1000명, 10,000명, 10만 명. 지금은 수백만 명이야. 몇백 명 무시했다면 성장 못했을 거야. 친구 하나가 작은 가게 시작했어. 첫날 매출이 10,000원이었어. 실망했지. 이것밖에 안 되나고 저부저부 해서 말렸어. 첫날 치고 나쁘지 않다고. 그 10,000원이 시작이라고.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계속 하라고 했어.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지금 그 가게 하루 100만 원 넘게 벌어. 그날 10,000원을 포기 안 한 게 지금을 만든 거야. 현대자동차 첫 수출이 차 한 대였어. 한 대. 여기 웃기지. 근데 그 한 대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 바이어가 만족했어. 다음엔 10대 주문했어. 그 다음엔 지금은 수백만 수출의 시작의 성과를 피하게 여겨야 해. 그게 쌓여서 큰 성과 되는 거야. 지금부터 큰 거 없어. 다 작은 것부터 시작이야. 현대제철 첫 생산량이 적었어. 다른 제철소 비교하면 세 발에 피었지. 그리고 근데 그 철강 품질 완벽하게 만들었어. 고객사가 테스트했어. 품질 좋다고 평가 나왔어. 다음 주문 더 들어왔어. 생산량 들리기 시작했지. 지금은 대형 제철소야. 첫 소량 생산 무시했다면 지금 규모 못 됐을 거야. 작은 성과가 성장의 씨앗이었어. 작은 성과에서 배워야 해. 뭐가 잘 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걸 분석하면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 현대월뱅크 첫 주유소 하루 판매량 적었어. 큰 주유소들 비교하면 보잘것없었지. 근데 그날 데이터 꼼꼼히 분석했어. 어느 시간대 고객 많은지 어떤 요정 선호하는지 그걸 반영해서 조금 나아졌어. 계속 개선했지. 이 몇 달 뒤 매출 크게 올랐어. 그런 성과 하나하나 분석하고 개선한 결과였어. 무시했다면 개선도 없었을 거야. 지금 작은 성과 있으면 축하해. 인정해. 거기서 배워. 다음번엔 더 크게 만들어. 그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현대글로비스 첫 돈 물류
계약이 작은 업체였어. 물량 적었지. 근데 완벽하게 처리했어. 좀 정확하고 관리 철저했어. 그 업체 성장했어. 물량 늘었지. 우리한테 계속 맡겼어. 신뢰 쌓였으니까 그 업체 소개로 다른 고객들도 왔어. 지금은 대형 고객 많아. 첫 작은 고객 소중히 대한 게 큰 고객 부른 거야. 작은 성과가 큰 성과의 엄마인 거지. 이건 승리를 쌓아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 보면 어느새 큰 승리 이루어져 있어. 작은 거 무시하고 큰 거만 쫓으면 둘 다 못 잡아. 현대상선 첫 운항이 소형 선박으로 짧은 항로였어. 그건 시작이었지. 근데 그 항로 완벽하게 운영했어. 정시 운항하고 화물 안전하게 관리했어. 화주들 만족했어. 다른 항로도 맡겼어. 점점 확장됐지. 지금은 전 세계 운항에 그 작은 항로가 출발점이었어. 작은 성과 하나하나가 계단이야. 그 계단 밟고 올라가는 거야. 계단 무시하면 두 번째 계단 못 올라갈 성과를 소중히 여겨. 그게 큰 성과로 가는 길이야. 연대건설 장기 프로젝트 진행할 때 배웠어. 처음엔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 밤낮 없이 일했지. 한 달 지나니까 지치기 시작했어. 속 늦춰지고 실수 늘었어. 몸이 버티질 못하니까 그때 깨달았어. 빠르게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들만 일하는 정하고 쉬는 시간 정했어. 규칙적으로. 처음보다 속도 늘었지만 꾸준했어. 결국 프로젝트 성공했지. 사람들은 빨리 가려고만 해. 처음에 속도 확. 네, 근데 금방 지쳐. 그거 멈춰버려.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가 맞는 거야.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운영할 때도 그랬어. 생산량 늘리려고 속도 올렸어. 처음엔 좋았어. 차 많이 나왔지. 근데 불량률 올라갔어. 작업자들 실수 많아지고 그냥 무리하니까 정합도 떨어진 거야. 속도 조절했어. 적정 수준으로 생산량은 조금 줄었지만 불량률 낮아졌어. 결과적으로 양품 더 많이 나왔지. 리듬 맞춘 게 효율 높인 거야. 그 시절 마라톤 하는 친구 봤어. 처음엔 빠르게 뛰었어. 선두그룹 따라가려고 중반쯤 지쳐서 걸었어. 결국 완주 못했지. 다음 대회 때 전략 바꿨어. 자기 페이스 유지했어. 천천히지만 꾸준히. 중반 지나도 안 지쳤어. 끝까지 달렸어. 완주했지. 속도보다 리듬이 중요한 거야.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게 멀리 가는 비결이야. 대중공업도 일정도 리듬이 중요했어. 납기 맞추려고 초반에 무리하면 중반 이후 문제 생겨. 일정 든든하게 배분했어. 매일 할 일정하고 그대로 진행했어. 특정 기간에 몰아서 하지 않았지. 결과는 좋았어. 품질도 유지되고 납기도 써. 작업자들도 덜 지쳤어. 리듬 있게 일하니까 실수도 줄었지. 사업도 마찬가지야. 초반에 너무 무리하면 중반 못 가. 에너지 배분 잘해. 꾸준히 갈 수 있는 속도 찾아야 해. 현대 백화점 마케팅 할 때 경험했어. 특정 시즌에 광고 집중하면 효과 있어. 근데 그 시즌 지나면 매출 뚝 떨어져. 우리가 바꿨어. 1년 내내 꾸준히 마케팅했어. 강도는 낮춰도 지속성 높였지. 매출 곡선 안정적이 됐어. 급등락 없이 꾸준히 성장했어. 리듬 있게 마케팅한 결과야. 한방보다 꾸준함이 강한 거지. 친구가 식당에서 오픈 초기에 이벤트 크게 했어. 근데 평소엔 분산했지. 이벤트 없으면 안 오니까 조언했어. 이벤트보다 꾸준한 품질이 중요하다고. 매일 같은 맛 내는 게 중요하다고 실천했어. 이벤트 요리고 음식 관리에 집중했어. 천천히 단골 들었어. 지금은 예약 안 하면 못 먹어. 리듬 있는 운영이 전공 만든 거야. 현대카드 고객 관리도 리듬이 중요했어. 특정 시기에만 혜택 몰아주면 그때만 사용하고 평소엔 안 써. 혜택 분산했어. 매달 조금씩 꾸준히 고객들이 1년 내내 카드 쓰게 됐어. 이용률 안정적으로 높아졌지. 리듬 있는 혜택 제공이 충성도 만든 거야. 큰 혜택. 가끔보다 작은 혜택. 자주가 효과적이었어. 근데 제철 설비 관리도 리듬으로 했어. 고장나면 고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점검했어. 일정 잡고 계획대로 관리했지. 고장 줄었어. 예방정비 효과야. 리듬 있게 관리하니까 큰 문제 안 생긴 거야.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꾸준히 관리하는 게 나았어. 리듬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언제 뭐 할지 정해져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면은 준비할 수 있어. 준비되면 실수지로 현대오일뱅크 정유 공정 운영도 리듬 총회했어. 생산량 급하게 늘리거나 줄이면 품질 불안정해져. 일정한 속도로 가동했어. 고정 수요 변해도 고정 재고로 조절했지. 리듬 유지했어. 품질 안정됐어. 수율도 좋아. 리듬 있는 운영이 효율 만든 거야. 지금 빨리 가려고 하지마.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속도로 꾸준히 가. 현대
글로비스 물류 운영도 시기에 물량 몰리면 처리 못해 지연되고 실수 생기고 물량 분산 요청했어. 고객들한테 균등하게 배분하자고 협조받았어. 무유유 흐름 안정됐지. 처리 속도 빨라지고 정확도 올라갔어. 리듬 있게 일하니까 효율 높아진 거야. 저녁구 운동선수들 보면 알아. 오래 뛰는 선수는 페이스 조절 잘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그래서 완주 사업도 같아. 열정으로 빠르게 가다가 중간에 지치면 안 돼. 일정은 유지하되 속도는 조절해. 그게 리듬이야. 현대상선 항로 운영도 리듬으로 했어. 정해진 스케줄 지켰어. 날씨 나빠도 화물 적어도 일정 유지했어. 실내 예측 가능하니까 화주들이 좋아했어. 정확한 리듬이 신뢰 만든 거지. 마른 배보다 정확한 배가 오래가. 리듬 있는 운영이 지속 가능성 만들어. 근데 모비스 부품 공급도 마찬가지였어. 대량 주문 오면 한꺼번에 만들지 않았어. 일정 분산해서 꾸준히 생산했어. 품질 유지됐어. 작업 부담 줄었어. 이제 정확히 맞췄지. 리듬 있는 생산이 안정성 만든 거야. 속도 경쟁하지 마. 리듬 경쟁에 누가 더 오래 일정하게 갈 수 있나. 그게 진짜 경쟁력이야. 현대캐피탈 영업도 리듬으로 했어. 특정 달에 몰아서 하지 않고 매달 목표 정하고 꾸준히 해서 실적 안정됐어. 직원들 스트레스 줄었어. 꾸준한 성과 나왔지. 리듬 있는 영업이 지속 가능한 성과 만든 거야. 멀리 가고 싶으면 리듬 만들어. 매일 할 일 정하고 그대로 해.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 꾸준하면 돼. 리듬이 지속 만들고 지속이 성공 만들어. 현대건설 외환 위기 때였어. 전체가 흔들렸어. 환율 폭등하고 금리 치솟고 대닉 상태였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때 기준 세웠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들. 첫째 안전공사, 둘째 약속이해, 셋째 직원 고용.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자고 주변이 아무리 흔들려도 기준 지켰어. 원가 절감 압박 있어도 안전은 타협 안 했어. 그거 어려워도 약속 지켰어. 구조 조정 압력 있어도 함부로 해고 안 했어. 힘들었지만 버텼어. 기준이 있으니까 판단이 명확했어. 무엇하고 뭘 안 할지 분명했지. 그 기준이 우리를 지켜준 거야. 사람들은 위기 때 기준 버려 살아남으려고 뭐든 해. 근데 그게 더 위험의 기준 없으면 방향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현대로차 품질 문제 있을 때도 기준 지켰어. 단가 낮추라는 압박 심했어. 싼 부품 쓰면 원가 줄어. 근데 해냈어. 품질 기준 정해놨으니까 이 기준 이하 부품은 절대 안 쓴다고. 아무리 싸도 그 기준 지켰더니 품질 유지됐어. 단기적으로는 비용도 들었지.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었어. 품질 신뢰 쌓였으니까 기준 지킨 게 브랜드 만든 거야. 그 시절 장사하던 친구 봤어. 경기 안 좋아지니까 재료 등급 낮췄어. 손님들 모를 거라고 비용 줄이려고. 처음엔 괜찮았어. 손님들 눈치 못 챘지. 근데 서서히 단골 줄었어.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장사 망했어. 기준 버린 때가 있어. 당장 비용 아끼려다 신뢰 잃은 거야. 기준 지켰으면 힘들어도 버텼을 텐데.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할 때 기준 철저했어. 용적 검사 기준 있었지.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검사하고 시간 오래 걸려. 납기 촉박하면 건너뛰고 싶어져. 괜찮을 거라고. 근데 안 했어. 기준대로 전부 검사했어. 단 군데도 빠짐없이 덕분에 사고 없었어. 인도한 배들 문제없이 운항했어. 품질 신뢰 기준은 판단의 나침반이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줘. 기준 없으면 상황 따라 휘둘려. 일관성 없어져. 현대백화점 2점 심사 기준이 있었어. 브랜드같이 상품 품질, 재무 건전성 이 기준 통과에 입점 가능했지. 유명 브랜드가 제안 왔어. 조건적 해지면 들어오겠다고. 근데 재무 상태 불안했어. 기준에 안 맞았지. 거절했어. 아무리 유명해도 기준 어기면 안 된다고. 나중에 그 브랜드 망했어. 기준 지켜서 리스크 피한 거야. 불확실할수록 기준이 중요해. 이제 그 모든 게 흔들릴 때 유일하게 믿을 건 자기 기준이야. 그걸로 오면 표류하게 돼. 현대카드 신용 심사 기준 엄격했어. 확대하려면 기준 낮추면 돼. 회원 금방 늘어. 근데 안 했어. 기준 지켰어. 신용도 일정 수준 이상만 발급했지. 성장들였지만 부실 낮았어. 카드 대금 연체율업계 최저였어. 금융위기 그게 빛났어. 다른 카드사들 부실 터질 때 우리는 건전했어. 지킨 게 위기 극복한 거야. 친구가 부동산 투자했어. 자기 기준이 있었어. 역세권 10분 이내 실거주 수요 있는 곳, 지준 맞는 곳만 샀지. 시장 과열될 때 다들 막 샀어. 어디든 오를 거라고 친구 보고 답답하다고 했어. 기회 놓친다고. 근데 친구는 기준 안 버렸어. 조건 맞는 곳만 샀어. 시장 꺼지니까 다른 사람들 손해봤어. 친구는 괜찮았어. 기준 지켜서 안전했던 거지. 현대제철 원료 구매 기준이
있었어. 품질, 등급, 납기, 준수율, 가격, 경쟁력. 이 세 가지 다 만족해야 거래했어. 가격만 싸다고 거래 안 했어. 품질 안 맞으면 안 된다고 기준 지켜서 안정적인 생산 유지해서 원료 품질 일정하니까 제품 품질도 일정했어. 고객 신뢰 얻었지. 경쟁력 만든 거야. 지금 주변 흔들리면 기준 세워. 자기만의 원칙.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것들, 그게 중심 잡아줘. 현대오일뱅크 유가 변동 심할 때 기준 지켰어. 품질 기준이 있었거든. 정제과정 단축하면은 생산량대로. 근데 품질 떨어져. 하나를 공정 그대로 지켰어. 유가 오르든 내리든 생산량보다 품질 우선이라는 기준 덕분에 제품 신뢰도 높았어. 고객들 안심하고 썼어. 그냥 이 시장 변동 있어도 우리 품질은 일정하다는 믿음, 그게 충성 고객 만든 거야. 기준은 훈련이야. 지키는 연습해야 해. 쉬운 때도 지키고 어려운 때도 지키고. 그러면 습관돼. 자연스러워져. 현대 상선 안전운항 기준 철저했어. 저놈은 출항연기에서 화주들 제척해도 안전기준 최우선이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손해봤어. 지연 보상하고. 근데 사고 없었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었지. 신뢰도 높은 선사로 평가받았어. 기준 지켜서 명성 쌓은 거야. 안전하게 운송한다는 믿음, 그게 경쟁력이었어. 현대글로비스 파트너사 선정 기준 명확했어. 서비스 품질, 준수사항, 이행률, 재무안정성, 기준 통과해 협력했지. 싼 곳 많았어. 근데 기준 안 맞으면 안 했어. 이 품질 문제 생기면 고객한테 피해니까 기준 지켜서 서비스 품질 유지했어. 고객 만족도 높았어. 장기 계약 많이 따냈지. 기준이 신뢰 만든 거야. 불확실한 시대에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그럴수록 기준 중요해. 자기 기준 세우고 지켜. 그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야. 기준이 강함을 만들어. 근데 정권 초기에 남들이 외면한 중소기업 채권 봐서 리스크 높다고 다들 안 건드리지. 근데 하나하나 분석했어. 재무제표 보고 사업선 따지고 그중 괜찮은 회사 발견했어. 너무 건전하고 성장성 있는데 인지도만 낮은 거야. 했어. 몇 년 뒤 그 회사 크게 성장했어. 채권 가치 올랐지. 남들은 왜 못 봤을까? 안 봤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들떠도 안 본 거야. 우리는 봤어. 하나하나 들여다봤으니까.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 훈련해야. 많이 보고 많이 분석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공사 이때도 그랬어. 바들거리는 지역이 있어서 정치 불안하다고 리스크 크다고 현장 가서 조사했어. 정부 관계자 만나고 현지 업체 접촉하고 보니까 괜찮았어. 리스크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지. 기철 참여했어. 경쟁적었어. 수주 따냈어. 공사 성공적으로 마쳤고 큰 수익 냈지. 남들 안 본 기회 우리가 본 거야. 시절 또 중고차 장사하던 사람 봤어. 화보 난 차 안 건드렸어. 골치 아프다고. 근데 그 사람은 달랐어. 사고차도 봤어. 꼼꼼히 확인했어. 어디 다쳤는지, 수리 비용 얼마나 드는지 나오면 샀어. 싸게 수리해서 팔았지. 차엔 남겼어. 다른 상인들은 못 봤어. 사고차는 무조건 피하니까 그 사람은 봤어. 이대로 뭉치였으니까 보이는 거야. 현대자동차 디자인 개발할 때 외국 차 많이 연구했어. 경쟁사 차 사다가 분해했어. 하나하나 뜯어봤지.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부족한지 수백 배 분석했어. 그러다 보니 눈 생겼어. 좋은 디자인 보는 눈. 그 눈으로 우리 차 만들었어. 비슷했지만 점점 우리만의 거 만들어갔어. 분석 훈련이 창조를 만든 거야. 기회를 보는 눈은 경험의 축적이야. 한 번 보고 생기는 게 아니야. 100번 1000번 보면서 키워지는 거지. 현대 중공업 특수선 시장 진출할 때 시장 조사 철저히 해서 어떤 선박 수요 있는지, 기술 수준은 어떤지 수집하고 분석했어. 남들 안 보는 틈새 발견했어. LNGC 운반선 기술 어렵지만 수요 늘어날 거라고 봤어. 투자 결정했지. 개발 성공했어. 시장 선점했어. 예측 맞았어. 수요 폭발했거든. 남들보다 먼저 본 게 뒤에 잡은 거야. 친구가 식자재 유통했어. 다들 대형 식당만 공략했어. 그러니까 친구는 작은 식당들 봤어. 하나하나 돌아다녔어.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봤어. 작은 식당들은 소량 구매 어렵다고 했어. 그래서 주문량 때문에 소량 주문 가능한 시스템. 작은 식당들 좋아했어. 주문 몰렸지. 큰 경쟁사들 못 본 시장 잡은 거야. 근데 백화점 상품 구성할 때도 틈새 찾았어. 다른 백화점들 명품 브랜드만 들였어.
고가 제품 중심, 우리는 중간 가격대도 봤어. 실속 타 고객들 품질 좋으면서 합리적인 브랜드 발굴해서 반응 좋았어. 그 고객층이 생각보다 컸거든. 남들 안 본 시장 우리가 선점한 거야. 그라 됐지. 시작. 넓이는 훈련해야 해.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로 봐. 깊게 보고 넓게 봐. 그러면 보이는 게 많아져. 현대카드 포인트 제휴 맺을 때 남들 안 본 거 봤어. 이용 프랜차이즈만 보지 않고 작은 가게들도 봤어. 동네 빵집, 커피숍, 세탁소, 생활밀착형 제휴처 고객들을 좋아했어. 자주 가는 곳이니까 이용률 올랐지. 다른 카드사들은 왜 안 했을까? 규모 작다고 무시했어. 우리는 봤어. 고객 접점이 많다는 걸. 작아도 가치 있다는 걸. 근데 제철고철 재활용 사업 시작할 때 남들 안 봤어. 폐기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가능성 봤어. 자원으로 시스템 만들었어. 호철, 수거해서 재가공하는 품질 괜찮았어. 원가 절감됐지. 환경에도 좋고. 남들이 쓰레기라고 본 걸 우리는 자원으로 본 거야. 관점 차이가 사업계 만든 거지. 주변도 남들 안 보는 거 없나? 무시하는 거, 외면하는 거. 거기 기회 있을 수 있어. 찾아봐. 근데 오일뱅크 부산물 활용할 때도 그랬어.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다른 정유사는 저렴하게 팔았어. 활용 방법 연구해서 화학원료로 쓸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 가공 공정 개발했지. 부가가치 높아졌어. 버리다시피 하던 걸 돈 되게 만든 거야. 기념눈이 수익 만든 거지. 현대상선 빈 컨테이너 회송이 골치였어. 물류 비용 많으니까. 컨테이너도 수익할 방법 없을까? 그러만 오님에 화물 받기로 했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화주들 좋아했어. 싼 가격에 운송하니까 적자 항로가 흑자됐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남들이 문제라고 본 걸 우리는 관점이 결과 바꾼 거지. 현대 글로비스 연물류 시장 진입할 때 남들 안 봤어. 배송만 생각했지. 반품은 안 귀찮다고. 우리는 봤어. 반품 물량 많아지는 추세. 온라인 쇼핑 늘면서 시스템 만들었어. 반품 수거하고 검수하고 재입과는 수익 괜찮았어. 경쟁 없으니까. 남들 안 본 시장 선점한 거야. 훈련된 눈이 기회 찾은 거지. 매일 연습해보는 연습, 분석하는 연습. 왜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계속 생각하고 관찰해. 현대 모비스 애프터마켓 사업도 그랬어. 남들은 신차 부품만 봤어. 우리는 중고차 부품 시장도 봤어. 중고차 늘어나는 추세 파악했어. 요 있을 거라고 유통망 만들었어. 적중했지. 시장 컸어. 남들 안 본 걸 본 거야. 데이터 보고 추세 읽고 이제는 훈련으로 가능한 거야. 보는 눈은 만들어지는 거야. 훈련해. 자, 그러면 보여. 현대캐피탈 영업사원 채용할 때 봤어. 두 지원자가 있었어. 한 명은 학벌 좋고 자격증 많고 다른 한 명은 평범했지. 스펙 좋은 사람은 건성이었어. 지금 준비했더라고. 평범한 사람은 달랐어. 회사 조사 철저히 했고 질문 준비했어. 평범한 사람 뽑았어. 걔도 봤거든.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 결과는 맞았어. 그 사람 지금 팀장이야. 스펙 좋던 사람 다른 데 갔는데 오래 못 버텼대. 태도가 미래를 만들어. 지금 어떤 태도로 사나가 나중에 어떤 사람 되는지 결정해. 현대건설 현장 소장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작은 공사 맡았을 때도 큰 공사처럼 했어. 안전점검 철저히 하고 품질관리 꼼꼼히 하고 주변에서 너무 한다고 했어. 작은 현장엔 뭘 그리 하냐고. 근데 본인은 안 맡고 어떤 현장이든 최선이라고. 나중에 대형 프로젝트 맡았어. 당연히 잘했지. 작은 현장에서 쌓은 습관이 큰 현장에서 빛난 거야. 태도가 뒤에 만든 거지. 그 시절 공사장 막노동할 때 봤어. 똑같은 일 하는데 태도 달랐어. 어떤 사람은 대충 했어. 시키는 것만 하고 더는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달랐어. 시키지 않아도 주변 정리하고 동료도 가지고 응실했어. 그 사람 금방 반점됐어. 똑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 달라진 거야. 태도 차이가 만든 거지. 대충 하던 사람은 계속 막노동이었어. 자동차 생산직 직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끝나면 장비 청소했어. 의무 아닌데 다음 작업자 편하게 하려고 사소한 거지. 근데 그게 쌓였어. 주변 사람들을 알아봤어.